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부터는 2025학년도 중앙대 자연 2 의대 약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을 풀 거고 1번 문제를 읽어보자면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상금을 받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번에서는 주머니 A에는 빨간색 공 1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파란색 공 5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두 주머니의 공을 주머니 C에 합친 다음에 임의로 1개를 꺼내서 그 공이 빨간색 공이 나오면 100만 원을 받고 만약에 파란색 공이 나오면은 빵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장치가 더 있는데요. 제시문 나에 보면은 이 주머니 A와 주머니 B의 공을 주머니 C에 합치기 전에 회당 2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주머니 A 또는 B를 선택한 후에 선택한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택하여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머니 A 또는 B가 랜덤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그 확률은 제시문 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는 최대 두 번까지 가능하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주머니를 선택될 확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을 제거하는 시행을 했을 때 만약에 주머니 A가 선택된다면 이제 상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1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빨간색 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B가 선택되면은 좀 더 1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는 공을 제거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상금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이 뭐냐면 이런 시행에서 공을 2회 제거할 때의 상금의 기대값이 공을 1회 제거할 때의 상금의 기대값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대값을 구해주면은 끝이 되니까 공을 1회 제거할 때의 상금을 x1이라고 놓고 공을 2회 제거할 때의 상금을 x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x1의 기대값이랑 x2의 기대값을 계산해서 비교해 주면은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을 정의를 해주면은 지금 K는 1 또는 2 K 번째에서 주머니 A를 선택하는 사건을 AK라고 하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K번째에서 주머니 B를 선택하는 사건을 B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공을 1회 제거했을 때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그 주머니 선택하는 거에서 A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B를 선택했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조건부 기대값을 썼는데요.
이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기대값을 계산하실 때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건부 기대값으로 갈 거고, 조건부 기대값으로 푸는 게 자연스럽고 쉽고 현실적입니다. 근데 교과 외라서 페널티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고 교과 내에서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정말 코미디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조건부 기대값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고 난 다음에 끝까지 다 푼 다음에 또 페널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1번으로 돌아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이 뭐냐면, 조건부 기대값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과 유사하게 expectation x1 바 a1은 사건 a1이 주어졌을 때 x1의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a1이 일어날 확률, 지금 주머니 A를 선택할 확률이 K분의 A라고 했는데 지금 K가 1이니까 그냥 A고요. 그리고 이때는 빨간 공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A1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냥 지금 2만 원을 잃게 됩니다. 그냥. 그리고 B1의 확률은 1-A고, 이때 B1이 일어났을 때 상금의 기대값은 5분의 1 곱하기 98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계산을 해주면 18-20A가 되는데, 설명을 적어주자면은 A1이 일어난 경우는 주머니 C에 파란 공 5개 밖에 없겠죠. 그리고 B1이 일어난 경우는 주머니 C에 이제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4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B1이 일어난 경우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4니까 5분의 1이니까 그때 얻는 상금은 98만 원이고, 그리고 파란 공 4개를 선택할 확률은 5분의 4가 되니까, 그리고 그때 받을 상금은 마이너스 2만 원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x1의 기대값을 구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 제거할 때 x2의 기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때는 일단 A를 뽑아버리면은 상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B1 이후에 A2가 일어난 경우 집합 A2 그리고 B1, B2가 일어난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1의 확률은 A고, 이때는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4고, 그리고 B1 교집합 A2의 확률은 1-A 곱하기 2분의 A, 그리고 이때도 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4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1, B2가 일어난 경우의 확률은
1-a 곱하기 1-2분의 a고, 이때는 빨간 공 1개, 파란 공 3개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9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분의 3의 확률로 마이너스 4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1 마이너스 2분의 75a 더하기 2분의 25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적어주면은 A1이 일어난 후에 A2 또는 B2 뭐가 일어나더라도 상금을 못 받고요. 그리고 B1이랑 A2가 일어난 경우는 주머니 C에 파란 공만 4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B1, B2가 일어난 경우는 주머니 C에 빨간 공 1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2의 기대값이 x1의 기대값보다 크다 해서 21-2분의 75a 더하기 2분의 25a 제곱이 18 빼기 20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25a 제곱 마이너스 35a 더하기 6이 0보다 크다 가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a가 5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a가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지금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이므로 a의 최대값은 5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 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자연 2-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가나다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3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번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함수 gx를 2의 fx 제곱으로 놓으면은 g'1이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g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g'1이 0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물론 이 얘기를 해주려면은 g1이 2다 라는 걸, 그러니까 g1이 2다 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gx가 2의 fx 제곱이니까 g1은 2의 f1 제곱이 2다, 즉 f1이 1이다 라는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f1이 1이다는 지금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에서 f1이 1이다는 바로 쓸 수가 있고, 이 극한이 수렴하니까,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f1은 1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럼 gx가 2의 fx 제곱이라서 g'x를 구해보면 f'x 곱하기 2의 fx 제곱 이렇게 돼서 지금
G'1은 F'1 곱하기 2의 F1인데 F1이 1이니까 F'1 곱하기 2다. 근데 G'1이 0이기 때문에 F'1이 0이다. 이렇게 일단 F1이 1이다 라는 식이랑 F'1이 0이다 이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식 2개를 우리가 이미 알았고, 이 조건 다에서도 식이 하나가 나와서 미지수 3개, 식 3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은 우리가 f1이 1이다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x가 1로 갈 때 x-1분의 2의 fx제곱 마이너스 2가 이 값이 존재하므로 f1은 1이다. 그래서 gx를 2의 fx 제곱으로 놓으면 g'x는 f'x 곱하기 2의 fx 제곱이고, 그러면 지금 계산한 바대로 써주면은 g'1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g1이니까 1분의 x-1분의 2의 f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지금 0이다. 그래서 f'1이 0인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아보자. 그러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그리고 f'x를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니까 f'1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니까 이게 0이다 라는 거고, 이제 나 답원 조건에서 나머지 한 개의 식을 찾으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2-1번 문제도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건 나가 f''-3 양수다 이거 하나 줘놓고서 지금 이 닫힌 구간 -1부터 0까지 해서 이 접선이랑 이 y는 fx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가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원한 것은 지금 y는 fx의 개형이 이러하고, 지금 뭐 -1에서 접선이 항상 이 -1부터 0까지 구간에서 항상 이 접선이 y는 fx 그래프보다 밑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 넓이를 그냥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를 원한 건데, 지금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건이 지금 이 -1 한 점에서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라는 조건에서 어떻게 이 -1부터 0까지 구간 전체에서 이 그래프가 접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논리 전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비약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뭐 시험장에 가가지고 뭐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어쨌든
자, 근데 비약을 해야 풀리기 때문에 일단 비약이 있지만 마이너스 1에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이므로 이 해당 구간에서 y는 fx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은 y는 fx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fx 마이너스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2분의 1의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의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분의 1에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 a가 나오는데요. 이게 12분의 53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31이 나오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b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34다. 그래서 문제에서 f 프라임 3분의 1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f 프라임 3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a랑 b만 알면 됩니다. f 프라임 3분의 1은 지금 f 프라임 x식이 이거니까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a 더하기 b 해서 마이너스 3분의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었고, 아까 비약이라고 했던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f 더블 프라임 x는 6x 더하기 2a에서 6x 더하기 31이 돼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간에서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래로 볼록이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저렇게 그릴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여기서 f 비약을 한번 해버린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너무 이 부분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자연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신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면 거의 끝이 나는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풀어보면은 이제 점 PQ의 좌표를 각각 알파, 알파 제곱이랑 베타,
베타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알파랑 베타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지금 이 두 식을 연립하면 t 플러스 1분의 1x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두 실근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t 플러스 1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2에 t 플러스 1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제 이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ST라고 했으니까 ST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고 이 PQ의 길이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이다.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묶으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제 ST가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값을 대입해보면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2의 t 플러스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2 하고 1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전개를 하면은 4분의 루트 3분의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t 플러스 1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4 2의 t 플러스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적분이 되고 지금 이 남은 이 부분은 치환 적분을 쓸 것입니다. 이제 적분을 하면 4분의 루트 3에 0부터 1까지 t 플러스 1 제곱분의 1 더하기 t 플러스 1의 4제곱분의 1 일단 여기까지 하나 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 이제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에서 그냥 루트 3에 0부터 1까지 2에 t 플러스 1분의 t제곱 빼기 2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dt 하고 첫 번째 식은 그냥 계산하시면 3t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이 뒷부분을 치환을 할 건데 지금 당연히 x를 t 플러스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하자. 그러면 dx는 지금 이 부분이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t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래서 dx는 1 플러스 t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dt가 돼서 이 치환 적분법을 이용하면은 되게 쉬워지죠. 일단은 t는 0을 대입하면은 x가 마이너스 2고 t는 1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2의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치환 적분을 한 거고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4분의 19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 해서 96분의 19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다 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먼저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중앙대 자연 2교시 합격자 평균 점수는 의학부 99.47점, 약학부 89.11점, 전자전기공학부 76.39점, 융합공학부 71.15점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문제가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 문제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평이한 난이도였다 라고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의대 모집 인원이 18명으로 많아가지고 논술 100점인데 내신이 낮아서 떨어졌다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최초합 같은 경우는 논술 100점인 수험생들 중에서 내신 1등부터 18등까지로 잘렸을 텐데 추합이 돌았기 때문에 100점인 학생은 결국에는 다 붙은 겁니다. 평균이 99.47점이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출제하는 기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3-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직선 y는 0, x는 1, 2, x는 2와 y는 ln x의 n승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이때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an은 1부터 2까지 ln x의 n승을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때 ln x를 t로 치환을 해주면 0부터 1까지 t의 n승 2의 t dt가 되는데 ln x를 t로 치환하면 x분의 1 dx는 dt이고 dx는 2의 t dt가 되겠죠. x가 2의 t승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an의 값을 정확히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 뭔지만 알면 되니까 여기서 부분적분을 한 번만 해주면 이런 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분법에 의해 지금 an 플러스 1은 지금 0부터 1까지 t의 n 플러스 1승 2의 t dt인데 여기서 부분적분을 하면 t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2의 t승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0부터 1까지의 이제 미분하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t의 n승 2의 t dt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지금 이 적분 부분은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되기 때문에 이제 a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그냥 2다 라고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ln n 플러스 1 빼기 ln n 나누기 ln 15분의 n ln
15분의 n 플러스 1인데 일단 2를 빼고 ln n 마이너스 ln 15 ln n 플러스 1 마이너스 ln 15 분의 ln n 플러스 1 마이너스 ln n 하면 부분분수 분해가 되니까 ln n 마이너스 ln 15분의 1 마이너스 ln n 플러스 1 마이너스 ln 15분의 1 해서 ln 1 마이너스 ln 15분의 1 마이너스 ln 14 마이너스 ln 1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ln 1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n 15분의 1 마이너스 ln의 15분의 ln 15분의 1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자연 2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점 A, B, P가 있을 때 fx는 lnPA 더하기 lnPB 라고 합니다. 함수 fx의 최소값을 t라 할 때 이런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PA의 길이의 제곱은 1-x 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될 것이고 PB의 길이의 제곱은 1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될 것이니까 fx는 lnPA 더하기 lnPB인데 이거는 ln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고 우리가 PA 제곱으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2분의 1 ln PA 제곱 곱하기 PB 제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PA 제곱은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x고 PB의 제곱은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t제곱 플러스 2x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t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hx를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t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놓는다면 hx가 최소가 되는 최소값을 찾으면 되니까 h'x는 2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t제곱 곱하기 2x 마이너스 8x니까 4x로 묶으면 4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t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이게 해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달라지는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t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까지고 일단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hx의 그래프의 개형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고 hx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일 때
어차피 지금 y축 대칭일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고 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넣어보시면 4t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gt는 2분의 1 ln 4t제곱 해서 ln 2t입니다. 이제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h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0이고 그러면 hx는 x는 0일 때 최소값 1 플러스 t제곱의 제곱을 갖습니다. 그래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gt는 2분의 1 ln 1 플러스 t제곱의 제곱이라서 ln 1 플러스 t제곱이다. 그러면 gt를 다 구했으니까 적분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부터 1까지 먼저 구해보면 2t gt dt는 2분의 1부터 1까지 2t 곱하기 ln 2t dt 2t를 x로 일단 치환을 해주면은 1부터 2까지 x ln x dx 해서 부분적분법으로 x ln x 적분을 해주면은 2분의 1 x제곱 ln x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이 나오고요. 계산하면 ln 2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고 1부터 2까지 2t gt dt 해보면 1부터 2까지 2t의 ln 1 플러스 t제곱 dt 그래서 x를 1 플러스 t제곱으로 치환하면 2부터 5까지 ln x dx 여기서 x는 1 플러스 t제곱으로 치환했다. 그럼 dx는 2t dt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 니까 5 ln 5 마이너스 2 ln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부터 2까지 2t gt dt는 2분의 1부터 1까지 2t gt dt 더하기 1부터 2까지 2t gt dt니까 더하면 5 ln 5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 8분의 27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자연 2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읽어보면 이 타원 16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P P는 제1 4분면 위의 점이고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 R 이라고 합시다. 이때 선분 QR의 길이가 최소일 때 삼각형 PRF'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F'는 지금 타원의 초점이 F랑 F'가 있는데 F'는 이 X좌표가 음수인 초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선 점 P의 좌표를 x1, y1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점 P가 1사분면 위에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x1도 양수고 y1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즉 직선 QR의 방정식은 16분의 x1x 더하기 4분의 y1y는 1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점 R과 Q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좌표는 일단 R의 좌표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1분의 4가 되고, 점 Q의 좌표는 x1분의 16, 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QR의 길이가 최소일 때가 언제냐? 그럼 QR의 제곱은 x1 제곱분의 16의 제곱 더하기 y1 제곱분의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때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곱해줄 건데, 지금 16분의 x1 제곱 더하기 4분의 y1 제곱은 1이죠, 그냥. 왜냐면 이 타원 위에 점이 x1, y1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4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36이 됩니다. QR의 제곱의 최소값이. 그래서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QR의 길이가 최소일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등호 조건을 살펴보시면, 등호는 지금 4분의 x1분의 16은 2분의 y1분의 4일 때 성립을 하고, 정리하면 x1의 제곱은 8y1 제곱일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16분의 x1 제곱 더하기 4분의 y1 제곱은 1에 대입을 하면 지금 다시 쓰면 16분의 x1 제곱 더하기 4분의 y1 제곱은 1에서 x1은 루트 3분의 4 루트 2, y1은 루트 3분의 2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QR의 길이가 최소일 때 R의 좌표는 0,2 루트 3이 되고, P의 좌표는 루트 3분의 4 루트 2,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루트 2x 더하기 2y는 4 루트 3이 된다. 이 x1, y1 값을 대입하면.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RP 길이 구하고 F-에서 이 접선과 이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길이 D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RP
길이는 루트 3분의 4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2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 4가 나오고, 그리고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루트 3, 0이기 때문에 점 F 다시와 직선 QR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입을 하면 D는 루트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6 마이너스 4 루트 3 해서 2 더하기 2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RP의 길이 해서 2분의 1 곱하기 4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 루트 2 곱하기 4니까 4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2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자연 2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점 P라는 점이 이런 원 안에 있는 정수좌표 점이라고 하고, 점 Q는 이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할 때 내적 OP 내적 OQ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MN의 범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편의상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 내부의 정수점을 한번 찾아볼 텐데, 지금 관찰이 2,2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니까 이 원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점들을 다 찍어 보면은 이렇게 25개가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MN의 범위는 지금 평행 이동을 한 상황이니까 이때 MN의 범위는 M은 3부터 7까지이고 N은 2부터 6까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점 Q의 좌표를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8 플러스 사인 세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적을 하시면 OP 내적 OQ는 마이너스 M 더하기 8N 더하기 M 코사인 세타 더하기 N 사인 세타.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 쓰면 바로 되긴 하는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 M 코사인 세타 더하기 N 사인 세타의 제곱은 M제곱 더하기 N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게 M제곱 더하기 N제곱이죠. 그리고 등호 조건은 N분의 코사인 세타는 N분의 사인 세타 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일단 MN이 고정되었을 때는 OP 내적 OQ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m 더하기 8n 더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다. 근데 이때 n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n이 클수록 지금 이 마이너스 m 더하기 8n 더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은 커지기 때문에 일단 n은 2부터 6까지였으니까 n은 6일 때 OP 내적 OQ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n은 6일 때 OP 내적 OQ의 값을 FM이라고 하면은 FM은 48 빼기 M 더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36 끼고 분모의 유리화를 역으로 해보시면은 루트 M 제곱 더하기 36 더하기 M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M이 작을수록 이때는 FM의 값이 커진다. 그래서 OP 대적 OQ의 최대값은 M이 3이고 N은 6일 때 FM에서 M에다 3 대입하시면은 45 더하기 3 루트 5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